신남방 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 26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의 중간 결산으로 규정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과연 경제, 외교, 안보 대전환 계획이 되나 이런 주제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여러 면에서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영역 아닙니까? 경제적 규모라든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는 세계 3위가 되고요. 그리고 GDP 면에서도 거의 3조에 육박하는 그러한 세계 7위라고 합니다. 이런 2030년에는 제4대 경제시장으로 떠오를 거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과 미국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 통상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한데요. 이때일수록 한 아세안은 서로 한국의 아세안에, 아세안이 한국의 서로의 시장이 되줄 수 있는 좋은 상생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캄보디아, 미얀마의 경우에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북한과의 돈독한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당면한 과제가 되어 있는 북핵 문제 이런 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협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긴 합니다. 물론 워낙 당사자들의 리더십이 김정은 쪽이든 트럼프든 간에 독특하긴 합니다만은 공조를 통한 기대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남아 10개국과 북한은 외교관계를 수립을 했고 정상적인 어떤 국가 간의 관계를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세안 국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베트남을 필두로 해서 이 메콩 국가들은 저희 이제 체제 전환에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중앙 계획 경제에서 이 시장 경제로의 어떤 체제 전환에 성공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북한이 계획 개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이 나라의 경험이, 이 나라들이 쌓아올린 경험이 참고가 되거나 이제 원용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자산이 될 것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예상하고 채택하고 있는 모델이 혹시 베트남 모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아세안 국가들의 여러 가지 경로가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참고할 만한 또 정책적으로 공조할 만한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의 중요성을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나오는 것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까지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은 한반도를 너무나 중시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지역 협력을 갖다가 접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그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데 집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또 이런 평화가 오고 또다시 이번에 부산에서의 이번에 정상회의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조금 일본과의 관계 문제도 풀리는 계기로 좀 만들 수 있을까요? 일본이 한국과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CEP에 들어와가지고 사인할 수밖에 없는 건 역시 아세안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거든요.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자유무역 협정에 일본이 빠져버린다? 이거는 일본으로서는 아세안 앞에서 크게 면을 상하는 일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회적으로 한일 관계를 푼다든가 또 압박을 넣는다든가 할 수 있는 통로로도 활용될 수 있겠죠. 아세안과의 관계를 이렇게 긴밀히 해나감으로써 한국, 아세안, 일본이 힘을 합치면은 이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평화, 번영, 안정을 유지하는데 저는 큰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